자, 기계번역 7주 세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7과 내용은 我的房间입니다. 내 방에 대한 이야기죠. 지금 이 그 책 구조를 갖다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그거죠. 저기 어 무엇인가 묘사하는 어떤 그런 게 많습니다. 자기 소개도 있고요. 상당히 그런 면으로는 좋은 교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읽어보죠. 두 번째 PPT. 房间 방이죠. 房间 문 문이고요. 窗户 창문, 床 침대 상자입니다. 이게.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은 알겠지만 기상 하죠. 기상이 치窗입니다. 치窗. 중국어에서 치窗이 일어나다죠. 잠자리에서 일어나다인데 그게 기상입니다. 기상할 때 상자가 침대 상자입니다.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기상이라는 말이 과연 예전부터 저희 나라가에서 사용됐던 말일까라는 생각에 의문스럽기도 합니다. 왜냐면은 침대 문화가 아니니까요. 그렇죠? 물론 침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자, 꼬이즈 같은 경우는 뭐죠? 옛날 말로 뭐 하게 되면은 뭐 장롱 같은 경우죠. 클로셋 용어로는 붙박이장, 장 같은 거 그게 꾸이즈입니다. 옷장, 책장, 뭐 부엌에 있는 찬장 같은 경우, 쪼즈 책상, 이즈 의자, 수자 책꽂이죠. 수자, 电视 텔레비전, 电脑 컴퓨터, 电话 전화, 台灯 스탠드, 画 그림, 冰箱 냉장고, 地毯 이거는 카펫이죠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3과 4는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? 타이덩 스탠드, 뭐 이렇게 생긴 스탠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스탠드 많이 접하는 게 책상에 우리 책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스탠드 사실 사본 적도 없고 제 머릿속에 있는 스탠드 같은 경우는 그 LED 스탠드 있죠. 그 책상에 있는 스탠드 그것만 첫 번째 연상이 되는 사람마다 이건 다르겠죠. 꾸이즈 장이죠. 자, 그 5번 그림을 갖다 한번 보게 되면은 5번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? 우리는 동서남북이라 그러죠. 그렇죠?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동시남北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동난시베이, 동난시베이라고 많이 말합니다. 동쪽에서 시작해서 동난시베이 그럼 한 바퀴 시계 방향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.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. 동서남북 이런 것보다는 동시남北이게 더 과학적인 것 같은 느낌 듭니다. 그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어디 뭐 무엇은 북쪽에 있다, 무엇은 남쪽에 있다. 한국에서의 동서남북은 그 지도로 이야기할 경우에만 쓰이지 일반적으로 어떤 길을 말해주거나 아니면은 방 안에 그 사물을 갖다 지칭할 때 동서남북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. 제가 아는 바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제 침대는 책상 남쪽에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합니까? 이렇게 말 안 하죠.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우리하고 다르게 동서남북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되게 만약에 예민한 것 같다라는 게 제 느낌입니다. 그래서 북쪽이 어디입니까를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. 자, 시간이 그 퀴즈에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8번 PPT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그림 보게 되면은요, 그림이 있죠. 그림이 있습니다. 그게 서쪽이죠. 그렇죠? 그러면 시변 서쪽에 시변의墙上 서쪽 벽 위에 시변의 墙上 이墙 말할 때 발음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
어,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대학교 이제 다닐 때나 그랬을 때는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중국어를 빨리 해야지 되니까 막 발음 하나만 고쳐달라고 후배들을 잡고도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대학원 들어가가지고는 약간 조금 이제 나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한 중국 그 선생님이 저분 나도 이시고 이제 중 선생님이 왜 벼라우스는 그 이 발음이 안 돼? 그 여자 선생님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얼굴이 되게 막 빨개 지금 미하여대 계시는 분일 거예요. 예,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니까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중국어 잘하는 맛에 막 어깨에다 힘 좀 주고 다녔었는데 발음이 안 되는 그 발음이 이 발음이었어요. 제가 어떻게 발음했냐면은 장상, 장상, 장상 이렇게 발음했어요. 장상. 근데 장상, 장상 다르죠 좀. 장상, 장상이 아니라 장상 이 사운드가 묻히지 않습니다. 장상 그죠? 戏院的墙上挂着一张画挂着一张画과 같은 경우 걸다라는 말이죠. 그럼 꽈져 걸려져 있다. 이게 하나의 구조입니다. 그래서 하나의 장소가 앞에 시베의 장상이 장소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동사저, 그 다음에 목적어. 이게 하나의 존재, 어떤 장소에 무엇이 있다라는 존재, 그렇죠. 그 존재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방 안에 房间里坐着一个人방 안에 房间里坐着一个人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. 이게 하나의 그 존재문 문형입니다. 그죠? 보통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은 이런 어떤 공간을 묘사할 때도 많이 쓰이지만 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희곡이죠. 희곡. 연극 그 대본 있죠. 그 희곡 대본에 맨 처음에 무대 설명해 줄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구문이 바로 이거 존재문입니다. 존재문. 제 석사학위 논문이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죠? 西边的墙上挂着一张画 서쪽 벽 위에 그림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. 这是我在中国买的 이거는 내가 중국에서 산 것입니다. 그죠? 이게 더는 과거 시제죠. 이제 더가 빠지면 안 됩니다. 산 것이다. 그렇죠?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샀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. 我特别喜欢 내가 유독 좋아하는 거다.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거다. 그렇죠? 유난스럽게 좋아한다. 그렇죠? 我的桌子 내 책상은 두 번째 그림 가셔야 됩니다. 내 책상은 창가 앞에 있죠.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我的桌子在窗户前边 그렇죠? 내 책상은 바로 창가 앞에 있다. 그렇죠? 기준점을 갖다窗户로 두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사람 눈에는窗户 허우비엔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이게窗户 허우비에는 이 창이 있으면 창이 이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뒤를 갖다 허우비엔이죠.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窗户가 앞쪽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窗户 前面 窗户 안에 사람이라 생각하고窗户 안쪽 방 안을 갖다 바라본다 생각하게 되면 窗户 前边이죠. 그렇죠. 我的桌子 내 책상은 在窗户前边 유리창 앞쪽에 있습니다. 那里的光线很好 거기 그 빛이 광선을 광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. 那里的光线很好 거기 햇살이 참 좋아서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那里的光线很好 이걸 갖다가 그곳 햇살이 참 좋아서 햇볕이 참 좋아서 이렇게 번역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번역을 할 때 만약에 그곳 우리 집은 볕이 참 좋아 햇볕이 참 잘 들어 이 말을 할 때 我房子 光线很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. 그게 포인트입니다. 그게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볕이 좋다라는 말을 갖다 할 때 꽝시에는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연습이 돼야 된다 이거죠. 만약에 우리 집은 햇볕이 참 잘 들어 이 말을 갖다 할 때 我家光线特别好光线充足뭐
충분하다 할 때 충주. 이런 식으로 꽝시엔이라서 쓸 수 있는 사람 거진 없을 정도로 어려운 표현입니다. 이게 꽝시엔이라는 그 단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꽝시엔을 갖다가 눈으로 공부한 사람은 지나가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는 개념으로는 햇볕이 잘 들다라는 그 느낌이 있고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. 근데 그게 그냥 번역 훈련을 안 해보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 못 써먹는다는 거죠. 그죠? 볕이 잘 든다. 그거 볕이 참 좋아서 白天 낮에 坐在那儿 거기 앉아서 看书 坐在那儿看书 그렇죠? 거기 앉아서 책을 보게 되면은 不用开灯 그렇죠? 등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. 볕 잘 드는 집 참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집도 볕이 그렇게 충분한 편이 안 돼가지고 그 책 볼 때는 항상 등을 켜야지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또 볕이 좀 너무 좋으면은 잘 때 별로 안 좋죠. 잘 때 커튼을 쳐야 되고. 因为我的房间比较小 그죠? 因为그 다음에 所以 바로 찾을 수 있겠죠. 因为 A 所以 B 그렇죠. 因为我的房间比较小所以我买了一个小书架可以放在桌子上 내 방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나는 작은 책꽂이를 사서 책상 위에 둘 수가 책상 위에 뒀다 이 말이죠. 그렇죠? 거의를 갖다가 여기서는 둬도 된다라고 허락이라는 의미로 하게 되면 되게 어색해져. 되게 어색하겠죠. 그렇죠? 누가 허락을 해줍니까? 그러니까 내 방이 작은 편이라서 그래서 나는 책꽂이 작은 책꽂이를 하나 사서 책상 위에다가 뒀습니다 이 말인데 둘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나는 작은 책꽂이 하나 사서 책상 위에다가 뒀습니다 할 때 도도 무방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겠죠. 그렇죠? 작은 책꽂이 하나 사서 내 책상 위에다가 뒀습니다. 그렇죠? 왜냐하면 그 환경이 방이 작다라는 환경이 그렇게 두게 허락을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허락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번역을 할 때는 내 방이 좀 작은 편이라서 나는 작은 책꽂이를 사서 내 책상에다가 뒀습니다.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뒀습니다. 그렇게 번역하면 됩니다. 먼데 左边 그렇죠? 문의 왼쪽이죠. 문의 왼쪽에 是一个大柜子 큰 장이 하나 있습니다. 我的衣服都柜子里边 내 옷들은 다 그 장 안에다가 장에 있습니다 이 말이죠. 柜子比较高 장은 좀 높은 편인데 所以在最里边 그래서 가장 안쪽에다 뒀습니다. 桌子在柜子南边 이게 좀 어려운 편이죠. 이쪽이 남쪽이니까 책상은 장의 남쪽에다 뒀습니다. 床在最南边 침대는 가장 남쪽에다 뒀습니다. 离窗户很近 창문에서 가까워서 我躺在床上 내가 침대 위에 누워서 就可以看到 볼 수가 있습니다. 뭘 볼 수가 있습니까? 外边的风景 바깥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여기에서는 이때 거의는 뭐뭐 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죠. 그렇죠? 근데 아까 내 방이 작아서 나는 그 작은 책꽂이를 하나 사서 책상에다 둘 수 있었습니다. 어색하죠. 그냥 여기에선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방이 작기 때문에 다른 데 두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두는 거를 허락한 거죠. 그러니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럼 너무 조금 어렵습니다. 중말로 바꾸기가. 그러니까 그냥 두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개념이죠. 그렇죠? 어떤 말인지 알겠죠? 앞에 거의가 진짜 어려운 표현입니다. 웬만한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.
보통 많이 쓰는 게 이 네 번째 그림에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정도입니다. 근데 앞에 세 번째 그림의 거의 같은 경우는 이 방이 작아서 거기에다 두 개 만드는 거죠. 그래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번역을 해야지 됩니다. 그렇죠? 방이 허락을 한 겁니다. 그렇게 할 수밖에. 그러니까 허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제한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이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거의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정 힘들면은 포기하셔도 됩니다. 다섯 번째입니다. 我的房间有一台电视. 내 방에는 텔레비전 한 대가 있는데 电视在床对面的小柜子上. 텔레비전은床, 침대 맞은편에 작은 그 TV 장 위에 있습니다. 작은 장 위에 있습니다. 这样 이렇게 하면 我可以躺在床上看电视. 그렇죠? 이것도 뭐뭐 할 수 있다 이거죠. 我可以躺在床上看电视. 침대 위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. 房间的地上, 방 바닥에는 有一块很漂亮地毯. 아주 아름다운 양탄자가 있습니다. 我经常坐在地毯上看书. 나는 종종 그 카펫 위에 앉아서 책을 봅니다. 又暖和又舒服. 又 A 又 B 구문입니다. 그렇죠? 예전에 동사 나왔던 거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한다라는 의미. 이변 A, 이변 B 같은 경우 동시 동작이고요. 동사 나왔을 때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. 그러니까 아시겠죠?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又 A 又 B 구문 같은 경우는 又看书又工作 같은 경우는 일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래요.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이 아니죠. 근데 一边看书一边工作 같은 경우는 책 보면서 일을 해요.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이죠. 근데 又 A 又 B 같은 경우는 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더 대표적인 경우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입니다.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. 그래서 暖和 발음 주의하십시오. 뒤에 和 같은 경우는 경성입니다. 허가 아닙니다. 이때는 暖和 따뜻하다 할 때만 和 HUO로 발음이 됩니다. 暖和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합니다. 舒服 그렇죠?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끊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舒服라는 게 어떨 때 편안하다지만 침대나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很舒服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목욕탕 갔다 왔는데요. 사우나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 난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속으로 하긴 하죠. 시원하다 할 때가 있죠. 그때.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다음날 저는 이제 북어해장국도 좋아하고 보고해장국도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 쫙 먹게 되면 특히 그 보고 비싸긴 하지만 보고 지리 같은 거 딱 먹게 되면 싹 뚫리죠.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홍어탕이 있거든요. 홍어탕 같은 경우 코까지 뻥 뚫립니다. 뭐 그런 해장국 먹었을 때 시원하다. 국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때도 很舒服입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까지 합시다.